한양 땅에 피 냄새 섞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황금 천냥을 쏟아부어도 결코 들을 수 없다던 천하제일의 목소리, 기생채월.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그 목소리를 바친 건 명문가, 자제도 권력가, 대감도 아닌 뒷방, 늙은이처럼 가난했던 한 선비였습니다. 3년의 기다림, 그리고 장원급제. 꽃길이 열릴 줄 알았던 그날, 그녀의 심장에 박힌 건 축복이 아닌 서슬 퍼런 칼날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천한 기생년이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그 추한 꼴로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날 이후 채월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한양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의문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춤사위로 사내들의 혼을 빼놓는 가면의 여인. 과거의 배신자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시 한번 그 치명적인 매력에 발을 들이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잃은 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가면 속에 숨긴 건 얼굴이 아니라 그놈을 파멸시킬 가장 잔혹한 증거였으니까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조선을 뒤흔든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한양 종로 뒷골목, 붉은 등불이 줄지어 걸린 기방 월하루.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월이었습니다. 그녀가 판소리 한 대목을 시작하자 술잔을 기울이던 대감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던 양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던 하인들까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저 목소리 한번 듣자고 삼남에서 말을 달려왔다. 헛소리 마라. 나는 평안도에서 왔다. 내 평생 이런 소리는 처음이오. 대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채월의 발치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채월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채월아, 기방 어른 홍행수가 불렀습니다. 오늘 밤 좌상 대감이 너를 찾으셨다. 사양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행수님. 오늘은 일찍 물러가겠습니다. 홍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요즘 어디 가느냐? 그저 바람 쐬러요. 바람, 기생이 밤마다 바람을 쐬러 다녀? 채월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월하루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채월이 향한 곳은 월하루 뒤편 낡은 행랑채였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뼈가 드러날 듯 마른 손.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서진호. 양반가 서울 출신으로 집안에서 쫓겨나 홀로 과거를 준비하는 처지였지요. 채월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세요. 누구시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기생 차림인데 기생도 밥은 먹습니다. 그리고 밥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러시오? 모르겠습니다. 채월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이 남자에게 밥을 주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처절한 눈빛이. 이름이 무엇이오? 채월입니다. 나는 서진호요. 진호는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그 말 한마디가 채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수없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채월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채월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채월이 건넨 건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채월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줄이고 밤에는 소리를 팔았습니다. 어떤 연회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감들의 술시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은 돈은 전부 진호에게 갔습니다. 이건 책값입니다. 채월, 너무 많소. 아닙니다. 다음 달에 또 가져올게요. 이건 반값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는 나중에 갚으세요. 지금은 공부만 하세요. 채월은 자신의 식사를 줄였습니다. 따뜻한 밥 대신 찬밥을 먹었습니다. 새 옷 대신 헌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채월이 미쳤나 봐. 아무리 그래도 기생이 선비를 뒷바라지해. 그 선비가 출세하면 채월을 데려가기라도 하겠어. 기생첩 삼으려나. 글쎄, 양반들 마음이 어디 하루 같겠어. 채월은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진호의 목소리만 들렸으니까요. 채월, 오늘 논어 한 편을 뗐소. 정말요. 대단해요. 다 당신 덕이요. 아니에요. 도련님 실력이지요. 그런 대화가 채월에게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어느 날 기방 어른 홍행수가 채월을 불렀습니다. 채월아. 예, 행수님. 너 요즘 그 선비에게 돈을 대고 있다며? 네. 미쳤구나. 홍행수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저 선비 출세하면 널 버릴 것이다.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럴 분이 아니라고.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살았다. 양반 놈들 하나같이 똑같아. 필요할 때는 천사처럼 굴다가 필요 없어지면 지푸라기처럼 버려. 진호 도련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눈빛이요. 홍행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에 속아서 망한 기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래, 두고 보자. 홍행수가 돌아섰습니다. 채월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효가 채월을 찾아왔습니다. 채월, 네, 도련님. 내일 한양을 떠나오. 과거를 보러. 채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날이. 꼭 장원급제하세요. 그러마. 진효가 채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월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비녀. 채월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도련님께 드릴게요. 이런 귀한 것을? 부적이에요. 꼭 돌아오세요. 진호는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널 데리러 오마. 기다려라. 채월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채월은 중얼거렸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그 비녀는 훗날 가장 잔인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복수의 도구가 되지요. 진호가 떠난 뒤 채월은 더욱 혹독하게 일했습니다. 채월, 오늘 밤도 연회야. 알겠습니다. 내일은 좌상 대감 생신이야. 네. 모레는 판서댁 회갑이고. 예. 밤새 소리를 부르고 낮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돌아오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노비 문서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래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월,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괜찮습니다. 쉬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요. 오늘 밤도 불러야 해요. 채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피가 섞여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채월은 연회장에서 소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춘향가의 이별 대목이었습니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채월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대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빨리.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채월의 목을 살피던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대가 끊어졌소. 다시는 소리를 못하오. 채월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다시는 소리를 못한다고요? 그렇소. 목을 너무 혹사했소. 성대가 완전히 끊어졌소. 채월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중얼거리려 했습니다. 괜찮아. 도련님이 돌아오면 다 괜찮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원급제, 장원급제. 서진호 날이 장원급제. 채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호 나리가 장원급제하셨다. 대단하다. 서울 출신이 장원이라니. 채월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구나. 도련님이 해냈어.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장원급제가 자신의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은 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지요. 그 진실은 훗날 밝혀집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채월은 매일 진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왜 안 오실까? 바쁘시겠지. 장원급제하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채월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진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원급제한 진호는 이제 종로에 큰 저택을 얻었습니다. 높은 담장, 붉은 대문.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채월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서진호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하인이 채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생이 뭔 일로? 전해주세요. 채월이 왔다고. 채월, 누구? 그냥 전해주세요.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굶주리던 선비의 초라한 모습은 사라지고 비단옷을 입은 당당한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채월은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이 모양만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진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야, 소리도 못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채월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련님, 저 약속. 채월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도련님 드리려고. 진호는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됐어. 네. 필요 없다고. 채월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때 진호의 뒤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갓집 교수. 커다란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누구예요?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구걸하러 온 기생이요. 구걸. 그 말이 채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련님, 채월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진호에게 주었던 비녀의 짝. 채월이 간직하고 있던 또 하나의 비녀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드렸던. 진호는 비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비녀가 진흙탕에 굴렀습니다. 천한 기생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흉한 꼴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채월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내 재주였을 뿐이다.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채월은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채월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목에서 피가 섞인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채월은 진흙 속에서 비녀를 주웠습니다. 부러진 비녀, 진흙이 묻은 비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채월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가장 무서운 증거가 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 낡은 초가집에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채월은 몸을 움직였습니다. 춤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대신 몸으로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에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객주 주인이 채월의 춤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춤은 처음이요. 말을 못하시오? 채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춤이면 한양을 뒤흔들 수 있소. 객주 주인은 품에서 은빛 가면을 꺼냈습니다. 단 조건이 있소. 얼굴을 가리시오. 이 가면으로. 채월은 가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채월이 아닌 다른 누군가. 채월은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얼굴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객주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하시겠소? 채월은 종이에 글자를 썼습니다. 월영유예잉. 달 그림자. 채월의 월을 남기고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요. 월영. 채월은 가면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삐여 임바오 필요응보. 반드시 응보가 있으리라. 그리고 가면 안쪽 비밀 공간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3년간 모은 서진호의 죄상이 담긴 장부. 뇌물, 횡령, 문서 위조, 살인 교사,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면 속에 숨긴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눈물과 피로 모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었지요. 어느 날 한양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면 쓴 무희가 나타났다더라. 목소리가 없대.
그런데 춤만으로 사람을 울린대. 이름이 뭐래? 월영이래. 달 그림자. 월영의 춤은 순식간에 한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면 대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그녀의 춤을 듣고자 했습니다. 저 여인을 대궐로 모셔와라. 예, 전하. 월영은 대궐에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목소리 없이 오직 몸짓과 눈빛만으로 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소리 없는 춤이 이토록 깊을 수 있다니. 말을 못하느냐? 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구나. 그러나 내 춤은 1000마디 말보다 깊다. 그날 연회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조판서 서진호도 있었습니다. 3년 사이 진호는 벼슬이 올라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것입니다. 진호는 월영의 춤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저 여인, 그의 눈이 월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춤이 끝나고 진호가 월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단하오. 이런 춤은 처음이오. 말을 못하시오? 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구려. 그래도 내 곁에 두고 싶소. 월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면 틈으로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진호는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리 으스스하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덫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물은 이미 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이는 일뿐이었지요. 그 후로 진호는 월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찾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관직도 소홀히 했습니다. 판서 대감, 요즘 왜 저러시오? 그 가면 쓴 무의 때문이래. 미쳤군. 판서가 기생에게 빠지다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호의 부인 민씨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씨가 월영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월영이요? 말을 못한다고 들었소. 상관없소. 내 말만 들으시오. 민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내 남편을 망치려 하오? 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민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월영이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비녀. 진흙에 묻혀 더럽혀진 그러나 여전히 빛나는 비녀. 민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설마 그 기생년? 월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죽었다고 들었소. 3년 전에 죽었다고. 당신 어떻게. 월영은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목소리뿐이었지요. 민씨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남편을 어쩌려고. 월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뇌물수수 기록, 횡령 명세, 위조 문서 목록. 민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월영은 장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끝장은 다음 연회에서 납니다. 민 씨가 달아났습니다. 월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수. 가면을 벗는 일뿐이었습니다. 왕의 생신 연회, 백관이 모인 대궐, 조선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밤의 여흥은 가면 무의월영이 맞는다. 오, 월영. 드디어 대궐에서 그 춤을 보는구나. 월영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은빛 가면이 촛불에 빛났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영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조차 숨을 멈췄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월영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가면의 끈을 풀었습니다. 가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채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건 설마.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월? 채월은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대감, 저를 기억하십니까? 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채월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신하가 장부를 받아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왕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채월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왕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호, 전하. 이 장부에 적힌 것들, 뇌물, 횡령, 문서 위조 사실이냐?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것은 변명할 시간을 주마. 말해 보아라. 진호는 땀을 흘리며 채월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미친년이옵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그때였습니다. 채월이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진흙에 묻혀있던 그 비녀. 그리고 비녀의 꼭지를 돌렸습니다. 비녀가 열렸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진호의 친필이 드러났습니다. 채월에게 돌아오면 반드시 데리러 오마. 서진호. 3년 전 진호가 직접 쓴 서찰이었습니다. 왕이 서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필체가 아니냐? 진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채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서진호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금군이 달려왔습니다.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억울합니다. 진호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채월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채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한마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채월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진호가 끌려갔습니다. 대전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왕이 채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채월은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원하는 것은 없사옵니다. 다만 이제야 놓을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내 뜻대로 살아라. 채월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진호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귀향지로 가는 도중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채월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채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덕에 춤을 얻었고 사람을 잃은 덕에 나를 찾았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전설이 남았습니다. 소리 없이 춤추던 여인, 가면 속에 복수를 숨겼던 여인, 그리고 끝내 자신을 되찾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채월. 달빛처럼 왔다가 달빛처럼 사라진 여인이었습니다.